잠을 자다가 쥐가 나가지고 잠을 깬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픈데 도대체 쥐는 왜 나는 거예요? 쥐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쥐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나는 게 또 쥐다. 또 좀 특별하게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했을 때도 쥐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정확하게 쥐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쥐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하고 싶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측정할 수가 없을 뿐더러, 또 쥐가 난다 하더라도 지속 시간 자체가 막 몇 시간씩 되는 게 아니라 수초에서 많게는 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구할 만한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쥐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도 무리가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쥐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혈액순환하고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발이나 종아리의 문제를 또 심장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심장이 펌핑을 해주는데 심장으로부터 나갔던 혈액이 다시 발까지 가서 올라올 때 다시 또 펌핑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발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 있는데요.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펌핑 작용을 해서 또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쥐가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혈액순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쥐가 날 때는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막 주물렀을 때 쥐가 풀리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충분하게 혈액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쥐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쥐가 난다는 거는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건강에 위험신호로 보는 게 맞나요? 글쎄요. 혈액순환과 연관되어져서 본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쥐가 난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상관관계가 아직까지는 딱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할 뿐인 거지, 쥐가 난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의심스러울 때 쥐가 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종아리가 제2의 심장으로 펌핑 작용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야지 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펌핑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펌핑 작업을 하려면 근육이 움직여야만이 그 작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발이라든지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의 역할을 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누워있을 때가 아니고요. 움직일 때 제2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누워있을 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쥐가 나는 원인은 우리 뇌의 신호체계와 우리 몸에 있는 신호체계가 서로 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쥐가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이 나타나냐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쥐가 나는 거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그때 그 쥐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통증하고 다르게 근육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통증들이 일어나고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단순하게 혈액순환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신호체계의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팔이라든지 어깨라든지 등 쪽으로도 쥐는 얼마든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한다면 수시로 나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떤 부위에서도 다 나야 되는 게 맞는데 유독 다리 위주로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했을 때 갑자기 쥐가 오는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원인을 딱 하나를 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좀 빨리 풀릴까요? 일반적으로 쥐가 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막 주무르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하시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빨리 근육이 풀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통증이 나타날 때는 단순하게 아프다라는 생각만 드는 게 아니라 어때요? 호흡이 굉장히 많이 가빠지고요. 때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헉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가 났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마사지를 하거나 발가락 끝을 몸으로 이렇게 꺾는 현상을 하면 쥐가 풀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쥐가 풀리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하고 힘드시지만 빨리 일어나서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걷기를 추천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걸을 때 뇌의 신호와 몸의 신호가 일치할 수 있도록 의식하시면서 정박자로 걸으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걸으면 1분이 채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쉽게 쥐가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이요. 정박자가 뭐예요? 정박자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규칙적으로 의식하면서 걸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뇌의 신호와 몸의 신호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났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쥐가 금방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쥐가 난 곳을 응시하기보다는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노래를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들으신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도 쥐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쥐가 자주 나면 하지정맥이 생긴다,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정맥이 있으신 분들이 쥐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 거고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쥐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쥐가 많이 난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을 의심하기보다는 거꾸로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 쥐가 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은 쥐가 잘 나잖아요, 의외로. 그럼 그 사람들이 하지정맥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여기에 관련된 논문들이 몇 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쥐를 예방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상시에 혈액순환 관리를 잘 해두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약간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 대부분 유산소 운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유산소 운동을 평상시에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뇌의 신호와 몸의 신호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정박자 운동을 하시는 것도 쥐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은 족욕을 한다든지 각탕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전거 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단 오르기 할 때 앞꿈치로만 오르신다거나 까치발을 듣고 걷는 것 모두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제2의 펌핑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때 뒤꿈치가 없는 슬리퍼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슬리퍼로. 그 밖에도 예전에 알려드렸던 발끝치기 기억나시나요? 발 뒤꿈치를 모으고 발가락이 부딪힐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러한 운동도 혈액순환을 돕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리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칼륨 같은 미네랄 성분들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마그네슘은 근육이 뭉치는 것들을 풀어주는 근육 이완 작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것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체 쪽으로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에게 제가 혈자리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혈자리가 삼음교입니다. 복숭아뼈로부터 4cm, 5cm 좀 안 되게 꽉 누르다 보면 아야 하고 아픈 부분이 슬쩍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삼음교입니다. 평상시에 여기를 자주 자극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혈자리는 승산혈입니다. 종아리를 보시면 근육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금이라고 하는 이렇게 관절 접히는 부분,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Y자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폭하게 들어간 자리가 바로 승산혈이거든요. 그곳을 잘 자극해 주시는 것도 쥐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입니다. 이걸 엄지발가락이라고 보시면 엄지발가락 밑으로 온폭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잖아요. 이 올라온 데와 새끼발가락에서도 올라온 데, 요 Y자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
이 부위가 바로 용천혈입니다. 여기를 평상시에 잘 관리해 주시는 것도 쥐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거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평상시 때 관리를 잘 하심으로 인해서 쥐를 예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쥐가 났을 때 빨리 걷는 것들을 통해서 풀어주거나 또는 마사지 해주시는 것들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